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시로 TV의 수시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할 이제 컨텐츠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의 시리즈 이름은요, 읽어드리는 입시입니다. 읽어드리는 입시라는 컨텐츠에서는요, 앞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혹은 교육청에서 발간된 자료 및 책자들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읽어드린 것뿐만 아니고요. 요약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놓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거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읽어볼 이제 입시 자료는요. 2025학년도 주요 15개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간략 정리라는 문서고요. 충청북도 진학지도 협의회에서 출간된 자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서울대부터 성균관 대학교까지요.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개 대학 중에서요. 5개 대학을 읽어드리고요. 핵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좋은 명시상부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요, 수시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없고요. 정시 변경사항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대입 전형 그래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예상으로는 2028학년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수시로 TV에서는요,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뤄볼 거기 때문에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 꼭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가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대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자잘자잘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 면접 폐지가 되었습니다. 면접이 폐지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일반론적으로요, 내신 등급 컷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 폐지 및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폐지와 최저 학력 기준 신설인 경우가 그렇게 많은 이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넣으실 분들은 물론 당연히 작년 컷이나 그리고 재작년 컷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요. 어, 그 참고해신 자료가 꼭 이번 연도에 100%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을 넣으시는 분들은 좀 더 다른 이제 해보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처분을 받은 자는 아예 지원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 그리고 국제형, 기회균형 면접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 돼서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 됩니다. 근데 워낙 연세대학교는 이전부터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이 해왔었던 학교라서요. 그 전에 이제 제시문 기반의 이제 면접 이제 문제를 보고 싶다면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서요. 접속하셔서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연세대학교 면접은 기본적으로 제시부 면접이었기 때문에 입학처를 확인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세대학교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요.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아예 이번에 전형이 신설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형이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일반론적으로
수능을 봤는데 뭔가 내가 이 대학을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나 두 번째, 내신이 낮은데 수능이 3, 4등급이라던가 아니, 세 번째, 본인이 정시든 수시든 좀 상향을 쓰고 싶을 때 쓰는 전형의 논술인데요. 그런 논술러들에게 희망인 대학교가 생겼으니 그것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 100%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업 우수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폐지라는 것은요, 내신 컷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방송 사고입니다. 내신 컷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신 컷도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모두 볼까요? 서류 100%이기 때문에 비교과를 많이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이 폐지되었기 때문에요. 학교 생활 충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신 등급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자기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 영역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분명히 내신 컷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작년 컷, 그리고 재작년 컷보다는 좀더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 모두 인정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 영상, 저의 저번 수시로 TV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과 같은 경우는 이과에 지원한 분들은 수학에 있어서 원래 미적분하고 기하를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과 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확률과 통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학년 제자 학생 수의 4%였는데요. 고교별 1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대를 적을 생각이 있다면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이것저것 좀 많이 적혀 있기는 한데요. 크게 변동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요.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서 말씀드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만 거의 적혀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성황대학교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변경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성황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기회균형 특별 전형 선발 비율이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회 전형, 기회 균형, 특별 전형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그 친구들만 따로 입학처에 들어가서요. 모집 요각을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황대학교는 뭐라고요? 기회균형 특별 전형에 지원하실 분들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학교,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성균관 대학교는요, 이번에도요, 전형 명칭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재정비되었다는 얘기는요, 사실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과학, 인재, 기회, 균형이라고 불렸던 명칭들을 각각 융합형, 그리고 학과 모집 탐구형, 그리고 과학, 인재, 로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 과학 인재의 입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정확한 이제 패턴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에
입결 컷을 확인해 보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명칭이 계열 모집은 융합형, 그리고 학과 모집은 탐구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잘 보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려대학교처럼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 가능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3학년 제적 학생 수의 10%에서요, 고교별 15명이 됐는데요.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3학년 제적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일반고의 경우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250명이라 했을 때요. 사실 성균관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250명 중에서 10%, 즉 25명이 고교 추천을 받고요. 그러니까 즉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받고 이 전형 쓸 수 있었는데 15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말 확실한 인재만을 선출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변경되었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쑥 이제 서울대부터 성균관 대학교까지요. 2025학년도에 전형 요약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특징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8학년도에 대대적인 입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시로에서는요, 2028학년도 서울대도 당연히 알려드리고 읽어드릴 거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쓱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 면접, 학교장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었고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요거 내신 컷 같은 경우 잘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이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연세대학교 면접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본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 전형이 면접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업 우수 전형에 이제 지원할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서류 비교과뿐만 아니라 내신 것도 좀 작년이나 재작년 컷에 비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서강대는 변동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명칭에 있어서 전형에 있어서 명칭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천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성균관 대학교를 적어보려 했는데 못 적는 추천을 못 받는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수시로 TV의 첫 번째 컨텐츠 입시 자료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부터 성균관 대학교 크게 빅5 5개 대학을 알아봤는데요. 벌써부터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많이 이제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혹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랑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고민을 해보셨다고요? 그래서 답이 뚜렷하게 나오던가요? 아, 그죠. 이렇게 매년 변경되는 입시 제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과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딱 이제 떠오르는 명쾌한 해결책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처럼 제가 읽어드린 자료를 읽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시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입시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게 어떤 이제 애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수시로 TV에 문의해 주세요.
수수료 TV에 문의하는 방법은요, 여기 밑에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뭔가 막막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 체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 생기부로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이제 고민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수시로 TV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